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식 입문 기초 강의에 대해서 제 2탄 이건 알고 주식해야지 라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에게 제 2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먼저 보신 분들은 꼭 1탄을 먼저 보시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고 나서 보시기를 좀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 2탄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회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시가총액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시가총액은 회사가 대형주인지 중형주인지 소형주인지를 판단하는 나름대로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시가총액이 과연 뭘까? 발행된 주식수와 현재 주가를 곱한 것이 바로 시가총액이 되는 거예요. 뭐 주식 가격이 다른 건 이해가 되겠지만 사실 발행된 주식수가 회사마다 천차만별인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발행된 주식수를 찾아보게 되면요 59억 주입니다. 자, 그런데 LG생활건강에 발행된 주식수는 1,500만 주예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가 액면 분할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당시 한 주의 삼성전자 가격이 250만 원이었던 거예요. 250만 원이면 한 주당 너무 사실 비싸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삼성전자 투자를 하고 싶어도 250만 원이 있어야 한 주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에서는 액면 분할이라는 거를 해서 50분의 1로 주식 가격을 낮추게 되는 겁니다. 50분의 1로 주식 가격을 낮추게 되니까 250만 원짜리가 5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액면 분할을 해서 이렇게 50분의 1로 하게 된 만큼 주식수를 50배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액면가를 기준으로 분할을 하는지 병합을 하는지에 따라서 주식수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액면가가 뭔지 좀 또 알아야 되겠죠. 이 액면가는 뭐냐면 회사가 먼저 이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기본적으로 액면, 이 회사에 그냥 수익이 안 생기더라도 이 회사에 기본적으로 찍혀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액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액면가는 5,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000원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50만 원 올라갔으니까 너무 비싸니까 액면가를 분할을 해서 가격을 낮추자. 그러면 아까 전에 25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5만 원이 된 만큼 액면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5,000원짜리에서 1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수도 50배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의 가치의 변동이 일어난 건 아니고 단순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접근하기 좀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해서 우리가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보는 거는 주식에 대한 거래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접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거래량이 아까 많아진다고 했죠. 거래량이 점점 더 많아지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오히려 회사에 대한 주가가 점차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액면 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면 병합은 말 그대로 이 액면가에 대한 부분들이 100원짜리였어요. 근데 이거를 1,000원짜리 10배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당 500원짜리 주식을 5,000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500원짜리 주식, 굉장히 뭔가 이 회사가 작아 보이고 되게 싸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싸 보이고 회사의 가치가 너무 낮아 보이는 거를 액면 병합을 통해서 조금 더 높게 보이려고 이렇게 액면 병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액면 분할과 액면 병합을 통해서 이제 주식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유상증자, 유상감자, 무상증자, 무상감자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주식수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기업에서는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채권을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 증자를 통해서 우리가 자본금 조달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업들이 널리 좀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유상증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상증자는 아까 유상으로 증자를 한다고 했죠. 회사에서 유상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내, 그럼 우리가 주식을 줄게라고 해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게 유상증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 유상증자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가 주주배정, 제3자 배정, 그리고 주주우선 공모, 일반 공모, 보통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주주배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주들에게 배정을 해서 그 주주들이 유상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주배정이고요. 제3자 배정은 말 그대로 제3자, 즉 특정인에게
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3자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주 우선 공모는 말 그대로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만약 여기서 수량이 미달이 되는 부분들은 일반 공모로 해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되게 되는 거고요. 일반 공모는 말 그대로 일반 투자자들, 모든 투자자들이 그냥 쉽게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유상증자를 회사가 왜 할까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악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돈을 받아서 주식을 또 찍어낸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기간에는 유상증자는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잘 운영해서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잘 활용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충분하게 호재로 볼 수는 있다. 유상으로 이제 증자를 했으니까 무상 증자도 있겠죠. 자, 무상으로 증자를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호재로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기업의 이익, 잉여금 같은 것들을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더 주는 거예요. 자, 무상으로 이렇게 돈을 주는 거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무상증자를 일반적으로 호재로 보는데, 다만 권리락이라고 해서 만약에 1:1 비율로 만약 주식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가격도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회사의 가치는 변동되는 건 없지만 어쨌든 만약에 30만 원짜리 하던 것이 15만 원 가격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원래 이 회사 30만 원짜리였는데 라고 인식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5만 원짜리가 좀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자가 있으면 감자, 주식을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는데요. 유상감자는 말 그대로 주식수를 줄이는데 주주들에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유상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감자는 사실 호재로 보고 있고요. 대신에 무상감자, 말 그대로 돈을 안 주고 주식수를 줄일 거래요. 그러니까 무상감자는 일반적으로 좀 악재로 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주식수에 영향을 끼치는 게 또 있어요. 뭐가 그렇게 많아. 좀 헷갈려 죽겠죠, 그죠? 자, CB와 BW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CB는 전환사채의 줄임말을 CB라고 합니다. 채가 뭐냐면 채권입니다. 즉, 채권이라는 거는 은행의 이자처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채권의 성격을 지니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CB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현재 회사의 주식 한 주가 10,000원인데 내가 만약에 15,000원에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전환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냥 채권의 이자처럼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회사의 주가가 20,000원 올라갔어요. 그럼 나는 전환할 때 15,000원으로 전환하시게 되고 5,000원에 대한 부분 차익을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도 사실 이렇게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내가 주식에 대한 부분들로 전환을 해서 수익을 굉장히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주식으로 전환 안 해도 돼. 왜? 채권에 대해서 알아서 이자가 조금씩이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해서 이자 형태로 해서 채권의 형태로 받을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환사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W라고 해서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채가 붙죠. 이것도 채권의 성격인데 이건 뭐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전환사채랑 다른 게 뭐냐면, 전환사채는 채권 자체로 가지고 있다가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채권의 형태가 없어지는 거지만, 이 BW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경우에는 내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내가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권리를 행사를 한다고 하면 내가 그 주식을 책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내가 새롭게 사는 거기 때문에 전환사채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수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주당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통해서 이 회사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발행된 주식수랑 현재 주가를 곱한 게 뭐다? 시가총액이다. 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이 회사가 큰지 안 큰지를 좀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식 가격으로 우리가 뭔가 이 회사가 좋다 안 좋다 판단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CB, BW, 그리고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주식 한 일주일 한 달 정도만 하시면 들려오셔가지고 저게 그거구나 아마 생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하게 되면 이제 호가창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 호가창은 뭐냐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이 나와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을 호가창이라고 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호가창을 보게 되면
매도 잔량, 매수 잔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매도 잔량은 뭐냐? 내가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량을 지금 매도하려고 하느냐. 매수 잔량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매수를 하려고 하는 수가 있느냐, 걸려 있느냐. 요걸 매수 잔량, 매도 잔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가 비슷하면은 좀 사고 파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한쪽이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도 잔량은 100밖에 안 되는데 매수 잔량이 만이에요. 그럼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 회사가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일반적으로 좀 오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거래량에 따라 좀 다릅니다. 거래량이 하루에도 많은 경우에는 이 매수 잔량이 뭐 몇만 몇십만도 충분하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거래량이 원래 이 회사는 적은데 매수 잔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매도에 대한 잔량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 잘못 드렸는데 무조건 뭐 상한가를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면은 분명하게 상한가에 매수 잔량이 많이 남아 있을 거다. 요것만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호가창을 보면서 우리가 주식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VI라고 해서 영어로 뭔가 딱 적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 VI가 뭐냐면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해서 시장에 약간 충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진정시키는 효과를 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VI는 동적 VI와 정적 VI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동적 VI는 직전 체결 가격 기준 2~3%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정적 VI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단일가 매매로 이렇게 돼서 이게 2분에서 10분 사이에 단일가가 매매되는 게 이 동적 VI, 정적 V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헷갈려요. 좀 어려워요. 이 단일가 매매가 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단일가 매매는 뭐냐면 특정 보통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이 가격이 맞으면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일가 매매는 동시에 접수를 그 기간 동안 쫙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거래가 체결된다. 즉 단일가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단일가 매매입니다. 사실 이 단일가 매매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호가창을 보면서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을 사실 이 호가창이 계속해서 변동이 돼요. 자, 그러다 보면 그것을 따라서 사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단일가 매매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동시에 주문을 접수를 받아서 단일가로 매매를 해서 변동성 완화 장치를 통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조금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우리가 10%가 올랐어요. 자, 올랐는데 진정해. VI가 걸렸어요. VI가 풀리고 나서 어떻게 될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는 VI가 걸리게 되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 우리 갈롱갈이라고 어차피 이 회사가 실적이 좋거나 뭔가 관심을 받거나 이슈가 있으면 VI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상승을 해서 두 번째 VI 그리고 상한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VI가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가창에는 이 체결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체결 강도를 100%를 기준으로 100%가 넘어가게 되면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또는 100% 이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더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체결 강도에 따라서 사실은 이걸 보고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체결 강도가 200, 300이다. 그러면 살려고 하는 강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기간에 사실 급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요거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라는 것만 제발 좀 명심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냥 참고용으로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주식 용어와 알면 좀 기본적으로 좀 좋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락별로 제가 좀 끊어 놓을 테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 다시 돌려서 한번 보시고 공부하셔가지고 1탄과 2탄만 어느 정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주식을 좀 투자할 수 있는 준비 단계는 좀 되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주식은 항상 공부하고 분석을 통해서 신중하게 여유 있는 장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두 다 주식 투자 성공하셔서 전부 부자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